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어떤 장소는 그 자체로 하나의 감정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그 공간에 머무는 것만으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곳.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한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고요함이 느껴지는 곳. 호텔 솔리티드. 그곳에 머무는 한 사람. 그리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조용한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작가는 200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르 클레지오입니다. 잠시 모든 소음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호텔 솔리티드, 르 클레지오. 에바에게 그것은 다른 무제한의 시간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녀는 바다를 향해 모험을 떠나는 대형 여객선을 타고서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베네치아에서 알렉산드리아로, 혹은 코르테스 해로, 토폴로 반포에서 라파즈까지 여행하며 평생을 호텔에서 지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경험했다. 축제가 벌어질 때는 사랑과 환희를 만끽했고, 연기처럼 허망한 부유함과 명성도 누렸다. 그러다 도시를 전전하는 중에 모든 것이 녹아버렸고, 초라한 파티에서 거짓 연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홀로 사는 늙은 여자에 불과한 그녀에게는 풍요로운 추억만 남았을 뿐이었다. 그녀가 지냈던 호텔방들은 화려하기도 했고 지저분하기도 했으며, 인생의 과장된 그림자가 그러하듯이 장엄한 동시에 비장했다. 아무것도 모험을 가로막지 않았지만 이제 사랑의 열기는 사라지고 얼굴들은 희미해지고 삶으로부터 조금씩 계속 물러나서 감미로운 슬픔만이 감돌 따름이었다. 지금 알무니에 카르에 있는 그녀가 지어낸 것이나 다름없는 이름을 가진 이 호텔의 이 방. 처음부터 그녀에게 운명 지어져 있던 이 방에서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것, 경험한 모든 것을 반추하고 있었다. 그녀가 무엇보다도 좋아했던 것은 계단 아래쪽에서부터 채로 걸었듯이 들려오는 도시의 요란한 소음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었다. 도시들은 모두 다르면서도 또한 너무나 비슷했다. 어느 순간 헛되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 그녀는 탁자 위에 같은 책들을 펼쳐놓았다. 날마다 그녀는 아프리카의 인상, 나자, 시선집의 한 페이지를 넘겼는데, 그것은 이를테면 죽음을 물리치는 의식과 같은 것이었다. 그녀의 뇌리에는 자주 레이몽 루셀의 차갑게 식고 이미 뻣뻣하게 굳어있는 몸이 떠오르곤 했다. 호텔 종업원들은 그의 시체를 멀리 가져가 방을 전처럼 반들반들하고 비현실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또 그녀는 젊은 몬테비데오 남자에 대해 이름 모를 한 호텔방에 쓰러져 있던 그의 핏기 없는 얼굴에 대해 자주 생각했다. 그녀는 더블 침대에 누워 담배 연기가 천장에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을 그리는 것을 바라보며 몽상에 잠기곤 했다. 다른 세계에 대한 기억, 거울에 눈이 부셔보지도 못하고 지나온 세계. 이곳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진부한 실내 장식, 철제 봉에 매달려 있는 나일론 커튼, 벽에 달려 있는 등, 풍차와 강과 선박의 모습을 담고 있는 저 그림들 속에 숨어 있는 위험을 감지했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지금, 위험이 주는 감미로운 전율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다. 황혼역의 만남을 위한 사랑의 신호와도 같은 가볍게 문 두드리는 소리.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서 맨발로 타일 바닥을 밟으며 문 쪽으로 걸어갔다. 차 가져왔습니다, 부인. 객실 담당 직원은 나탕을 닮았다. 부드러우면서도
섬뜩한 빛이 번뜩이는 가늘고 긴 눈이 그러했다. 그는 창가의 낮은 탁자 위에 쟁반을 내려놓고는 손에 지폐 몇 장을 쥐고서 방을 나갔다. 아무것도 서두를 필요가 없었고 그녀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단지 고독이라는 보상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그녀가 신기루와도 같은 자신의 육체와 목소리와 욕망, 남자들이 그녀의 눈빛에서 일고내곤 했던 그 욕망을 넘겨주고서 그 대가로 인생으로부터 받은 유일하게 귀한 것이었다. 에바는 콜론의 워싱턴 호텔에서 나탄과 함께 보낸 날들, 바다를 바라보고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먼 바다에서 비를 맞으며 기다리고 있는 선박들을 바라보며 보낸 날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어두운 도시의 거리들로 모험을 떠났다. 오케스트라가 핀딘을 연주하는 것을 들었고 지성소의 문 앞에서 삼각형 모양으로 피어놓은 불과 과일 봉온물들을 앞에 두고서 춤을 추는 중년 여자들을 보았다. 그런 뒤에 그들은 새벽에 돌아왔다. 커다란 호텔은 운하를 통과하려고 대기하는 중 대양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삐걱거리는 목재 선박과 흡사했다. 몇 년 후에 나탕은 죽었고 그녀는 다시는 콜론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레본루시온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그녀는 자동차들의 물결을 내려다보았고 사고로 인한 소음과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었다. 거리를 배회하다가 코리엔데스라는 술집에 들렀고 그곳에서 오네티를 만났다. 그리고 콜리마의 카지노 호텔에서는 플라스틱 나무들로 장식된 긴 진입 통로의 환풍기 아래에서 룰포에 둔하면서도 주저하는 듯한 모습을 보려고 기다리다가 허탕을 친 적도 있었다. 이곳 알문의 카르에는 무엇이 남았을까? 이 모든 방들과 살롱, 바와 로비들, 이곳에서 그녀는 시간을 잡아두는 법을 알지 못했다. 사진과 장식품 대신에 그녀는 컵받침 위에 사과 등의 과일을 올려놓고 그 과일이 여자의 얼굴처럼 날마다 늙어가고 주름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수의나 야간 당직자와의 가벼운 대화들. 여기에 오래 머무르실 예정인가요, 부인? 내가 마음에 드나 보죠? 곧 우기가 시작될 겁니다. 비성수기. 죽은 계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내 계절이 다가온다는 말이군요. 그녀는 무엇보다도 관광객들의 리듬에 따라 사는 도시들, 치체스터, 에트르타, 비아리츠, 시라쿠사, 탕헤르, 알렉산드리아를 좋아했다. 이곳 알문의 카리의 호텔 솔리티드에서 에바는 더 이상 가진 것도 없었고 계속 살아갈 돈도 없었다. 단지 행복한 기억들, 영원 회귀에 대한 꿈, 영원히 떠나게 될 숙명에 대한 거의 전적인 확신뿐. 우리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 그저 이렇게 가볍게 몇 번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정적. 그런 뒤에 차갑고 식고 이미 뻣뻣하게 굳어있는 몸. 사람들은 그 시체를 망각을 향해 실어가고 계단에서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서글프면서도 섬뜩한 눈으로 바라본다. 그저 이렇게 될 뿐이다. 그리고 어느 잊혀진 작은 원탁 위에 덩그라니 놓여있는 차. 어떠셨나요? 음, 무언가 큰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분명한 결말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이야기는 이상하게도 마치 긴 여운처럼 마음속에 남습니다. 르 클레지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평소에는 잘 마주하지 않는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의 의미 말이죠.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 하고 어디론가 가야 하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 호텔에서는 그 모든 것이 멈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어쩌면 이 호텔은 현실에서 잠시 벗어난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지냈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조용한 곳에 혼자 있으면 처음에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핸드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누구랑 얘기할 사람도 없다면요. 아마 한 10분 정도는 괜찮다가 그 다음에는 괜히 냉장고라도 열어보게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그 호텔에 머물게 된다면 그 고요함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기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죠? 라고 물어보게 될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